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지난주도 경마장에서는 금토일 3일 동안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에 주목해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설에 도움을 주실 전문위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석의 정석이죠?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먼저 지난주는 월말 경마답게 많은 중고 배당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30일 토요일 7경주에서는 상승식이 2,359배나 되는 초고 배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예시장에서의 마필 상태 체크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경마 기간인데 훈련 시 상태와 걸음이 상당히 괜찮았던 마필도 의외로 또 현장 예시 상태에서 좀 컨디션에 난조를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배당을 좋게 터뜨렸던 마필들은 좀 예시 상태만 보고 공략을 한다면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웠던 그러한 경마일이었는데 예시 상태 보면서 좋다 하는데 실전 근거가 받쳐지지 못해서 좀 놓쳤던 또 배당 마필, 고배당 마필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6월 한 달 동안 상당히 좀 무더울 걸로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올 때까지는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연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시 상태 이렇게 여름에 예시장 가려면 상당히 더워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하지만 배팅을 위해서라면 본장에 가시는 분들은 좀 귀찮아도 예시장 한번 들러서 마필 상태 체크하시면서 경마하는 게 훨씬 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주는 특히 조교사 주간이었기 때문에 추억의 레이스라는 타이틀로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31주 김효섭 조교사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교사의 날 이러한 개념으로 금요일 날 이제 부경경마 교차 경주 할 때 그때 이제 서울 주로에서 500m 그 거리로 이 조교사들이 그러니까 기수 출신 조교사들이 9분이서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그 김효섭 조교사가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봉주 조교사가 2위, 우창구 조교사가 3위를 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조교사들이 타는 말이 기존의 경주마였는데 어떠한 마필인가를 전혀 오픈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이렇게 마필을 계속 이렇게 주로 나갈 때랑 봤는데 딱 한 마리 알겠더라고요. 최봉주 조교사가 탔던 마필이 새청자라는 선행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짧은 500m 직선 뛰기다 보니까 선행마를 타고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효섭 조교사랑 라스트에서 우창구 조교사 3파전 양상으로 서로 추진하는데 예전에 그 가락이 그대로 좀 묻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이벤트였습니다. 네, 추억의 레이스 이벤트까지 지난주 5주차 경마는 볼거리가 풍성했던 만큼 경주 결과 역시도 예상을 뒤엎는 결과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지난주 서울을 가장 빛냈던 베스트 경주마는 어떤 마필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주리 20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마 파워이즈칸, 1번마 파워이즈칸, 바깥쪽에서 8번마 해마루가 치고 나옵니다. 1번, 8번 두 마리 선두권 접전에서 8번마 해마루가 먼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10번마 클린업 조이 출발이 다소 늦었습니다. 선두권 뒤쪽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마 해마루, 1코너에서 반마신 정도 앞서고 바깥쪽 2위는 2번마 라이언 펀치, 안쪽 3위는 4번마 흑기사가 추격하고 4위는 6번마 시타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8번, 2번, 4번, 6번 4마리가 각각 1마신 정도의 거리차를 보이면서 선두권 형성합니다. 2번마 라이언 펀치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2번마 라이언 펀치, 2위도 역시 6번마 시타델로 순위 변경이 있었습니다. 2번, 6번, 3위는 안쪽 8번마 해마루, 그리고 바깥쪽에 4번마 흑기사가 4위로 자리 잡고 5위는 9번마 러시포스, 바깥쪽 2마신 뒤쳐서 4번마 흑기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1번, 7번, 3번 등이 모습을 보이고 11번마 치프레드캔 그리고 10번마 클린업 조이가 가장 뒤쪽에서 경주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선두 2번마 라이언 펀치,
빠르게 11번 마 치프레드켄 경주 중반 거리차를 좁히면서 선두로 흡상합니다. 11번 2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바깥쪽 4번 마 흑기사도 따라서 올라오면서 바깥쪽 2위 11번 4번 2번 순으로 3코너에서 순위가 다시 바뀝니다. 선두는 11번 마 치프레드켄, 2위는 문세영 기수가 기사한 4번 마 흑기사, 3위는 이혁 기수와 호흡 맞추는 2번 마 라이언 펀치, 11번 4번 2번 세 마리가 선두 그룹 형성하면서 4코너 중반 모습 보입니다. 그 뒤쪽에는 안쪽에 8번 마 해마루, 바깥쪽에 6번 마 시타델이 각각 4, 5위, 안쪽에 3번 마 강자도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2마신 앞서 나오는 11번 마 치프레드켄, 2위는 4번 마 흑기사 직선주로 추격합니다. 11번 4번 거리차는 3마신 정도, 안쪽 2번 마 라이언 펀치가 추격합니다. 4번 마 흑기사 안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깥쪽 11번 마 치프레드켄 직선주로 약 3마신에서 4마신 정도 앞서 있고, 안쪽 2위는 4번 마 흑기사가 추격합니다. 11번 4번 2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11번 마 치프레드켄 종반 단독 선두에 10번 마 클린업 조이가 빠르게 2위권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마 치프레드켄, 관심 모으는 2위 안쪽에 10번, 바깥쪽에 9번입니다. 11번 10번 9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2000m 제10경주 11번 마 치프레드켄 경주 중반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선두로 치고 나왔고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거리차 여유있게 벌렸습니다. 금주의 베스트 경주마는 31일 일요일 10경주의 우승마인 치프레드켄입니다. 치프레드켄은 1등급으로 승급한 이후에 이전 동안이나 준우승을 하면서 아쉬운 성적을 냈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2위와 무려 9마신 차이를 내면서 굉장한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치프레드켄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사전에 이 경주를 좀 예측을 했을 때 치프레드켄의 좀 선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서도 배당판에서 최저 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5세마입니다. 5세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적이 15점밖에 안 돼요. 그만큼 출전 주기를 상당히 길게 가져가는 그런 마필인데, 경주력 자체는 그 하위군, 최하위군에서 첫 입상했을 때부터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한때 좀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의외로 또 좀 약체 편성에서도 입상을 못했다가 2군 레이스에서 지하주 기수가 기승해서 연속으로 2연승을 하면서 1등급으로 승군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전 동안 계속 이착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 마필들이 이제 뭐 흑기사라는 국내산 센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클린업 조이라는 그 그랑프리에서도 늑발을 하고 4차까지 올라왔던 클린업 조이라는 좀 강마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9마신 차의 낙승입니다. 약간 그 상대마인 클린업 조이가 한 3초 정도 늑발을, 그러니까 발주 자체가 한 3초 정도 손해를 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흑기사도 좀 초반에 약간 이렇게 요동하는 가운데서 게이트가 열리면서 약간 이제 발주 부분이 안 좋았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여유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박우룬 기수가 워낙에 이 마필을 가지고 전개를 상당히 잘 풀었습니다. 마필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개를 제대로 풀어주면서 직선에서는 너무나 착차가 크니까 상당히 여유를 부리면서 9마신 차로 낙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 치프레드켄이 최근 입상한 경주 전개를 보면 경주 중반에 무빙으로 선행을 강탈하고 끝까지 순위를 지키는 경주력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의 우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음 경주에서 치프레드켄이 무빙 승부수를 띄우지 못하게 다른 기수들의 견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견제가 있어서 앞선 전개를 펼치지 못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그 명마나 강마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좀 전개에서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게 뭐 선행 나갈 때만 잘 뛰거나 아니면은 철저히 안배하는 추임만 잘 뛰거나 이러면 좀 명마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떠한 전개에서든 본연의 기량을 나와주는 그러한 마필들이 좀 명마인데, 예전부터 이렇게 잘 뛰었던 마필들 보면 크게 각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좀 성적을 내줍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치프레드켄은, 그러니까 이제 명마의 또 하나의 조건이 이제 고부담 용량을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1등급에서는 아주 낮은 부담 용량으로 뛰었는데, 여기 이제 한 두세 번 더 입상을 하다 보면 부담 용량이 57, 58, 59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때 가서도 이러한 경주력이 나오는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이 전개에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하위군 때는 선행으로 첫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또
2등급 레이스에서는 지하주 기수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으로 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우름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렇게 무빙 승부를 펼치면서 입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하주 기수도 한번 또 바닥권에 있다가 3, 4코너에서 무빙 뜨면서 또 여유승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 치프레드캔은 이번에 박우름 기수가 워낙에 잘 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박우름 기수가 탈 걸로 보이는데, 늘 푸른 총령이라는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마필인데, 그 18조 박대국 마방의 늘 푸른 총령이라는 마필도 직전에는 이제 유승환 기수가 타면서 무빙을 뜨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성적을 낼 때 보면은 이제 박우름 기수가 기승해서 계속 무빙 승부를 펼치면서 입상을 해왔던 마필입니다. 어지간한 마필은 이 박우름 기수의 이 치프레드캔의 무빙을 막지 못할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살찐성이 나는 입장으로 이렇게 좀 견제를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무빙 뜰 찬스가 안 난다 하면은 그냥 따라가서 추입으로도 충분히 한번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그래서 견제하기도 만만치가 않거니와, 그리고 각질에서 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1군에서도 좀 큰 성적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 올라갔을 때 과연 이러한 경주력을 또 똑같이 보여주느냐, 그게 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경주에서의 전개가 궁금해지는데요. 치프레드캔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경 두 번째 베스트 경주 마로는 31일 일요일 5경주의 우승마인 홀드 더 머스터드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 마필도 역시 구마신의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을 했습니다. 홀드 더 머스터드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 마필이 이제 이번 경주가 좀 빠른 마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독 선행이 좀 명확한 상황이었고, 원래 레이팅 점수가 100점이다 보니까 이제 58kg 부담 중량이었는데, 조이원 기수 마이너스 4kg 감량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54kg의 낮은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낙승을 예상을 했는데, 제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뛴 경주 내용이라 이 홀드 더 머스터드를 좀 부경의 금주 베스트 경주마로 선정을 했는데, 딱 보면은 좀 전형적인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2등급에서 1800에서 두 번의 선행승이 있었는데,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조성군 기수가 기승해서 선행으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강력한 또 선행 상대마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페이스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그냥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하죠. 그냥 선행 장악해서 라스트까지 상당히 여유 있게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조건이 좀 이 홀드 더 머스터드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갔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구마신차의 낙승은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홀드 더 머스터드는 이번 경주의 우승으로 1등급으로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주부터는 더욱 강한 마필드가 경합을 하게 될 텐데요. 특히 선행 정결을 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의 견제 또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기대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부경의 마필들은 이제 그 데뷔 초부터 좀 하이페이스 경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외의 마필들이 또 치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자, 이번에는 2등급 레이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좀 단독 선행을 갔는데, 1등급에서는 이 마필이 좀 선행을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초반 스피드는 못 갖추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1등급에는 또 빠른 마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좀 페이스가 좀 느려지는 레이스들은 보통 이제 장거리 레이스들이 조금씩 느려지는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2000m는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이제 1등급에서 한 1800 이하의 레이스에서 좀 비교적 빠른 말이 없는데 자기가 네츠 게이트였다. 이러한 좀 모든 조건들이 좀 맞아 들어가야 1등급에서 좋은 성적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우선 뭐 이번 경주는 워낙에 잘 뛰었지만 1등급에서는 좀 선행 여부가 관건이에요. 즉 선행을 나가면 좀 걸음이 더 나오고, 또 선행이 못 나가면 좀 매가리가 없다고 할까요? 직선 오면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이제 가장 관건이 과연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요 건데, 1등급은 얘보다 빠른 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적절한 편성 만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의 기대치는 그렇게 높게 잡을 수는 없는 마필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등급 경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지 홀드 더 머스터드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 분석의 기본부터 디테일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복귀 가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서울은 5월 31일 일요일 국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진 11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경주 복귀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경주마 특성에 맞는 그러한 전개를 했을 때 마필들이 이제 좋은 호성적을 낼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시티레이서라는 마필이 최근에 좀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탔다음에 인기마로 떠오르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뭐 현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팔리는 그런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인터뷰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자기가 기승하는 마필에 그 나와 있는 동영상 거의 다 보고요. 그리고 또 상대 마필들의 특징도 알려고 그 동영상까지 보는 상당히 좀 학구파다. 자기 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상대 말에 대한 연구를 너무나 충실히 하고 있는 기수인데 요 시티레이서 타는 걸 봐도 그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시티레이서가 좀 모래에 좀 민감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모래를 맞으면 마필이 좀 주행불량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스피드는 있는데 따라가다가 이제 앞선의 페이스에 맞춰서 이거 제어를 하다 보면 마필이 좀 기수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직선 오면은 이제 그 4코너까지 오면서 편하게 못 왔기 때문에 직선에서 좀 걸음이 덜 나오면서 보통 3, 4착을 좀 많이 했던 그런 마필인데 예전에 이찬호 기수가 그걸 기승해서 이렇게 외곽 무빙 스타일로 말 가는데도 이렇게 모래를 안 맞추면서 좀 외곽으로 빼가지고 부드럽게 탔거든요. 그러면서 입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티레이서를 뒤에 와서 잡았던 마필이 강톨이라는 마필인데 이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이제 시티레이서를 문세영 기수가 처음 타다 보니까 최근에 뛴 내용 그리고 최근에 입상한 게 이찬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의 1400 입상이었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보면서 요렇게 타면은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찬호 기수가 입상했을 때 전개와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우승했을 때 전개를 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마필의 특징을 제대로 알면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경주에서도 시티레이서와 호흡을 맞출 기수는 문세영 기수일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워낙에 이 문세영 기수 섭외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썬더스텝 최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김호두 교사 말을 타서 우승을 했던 게 이제 썬더스텝인데 그것도 그 이전부터 계속 문세영한테 오퍼를 넣었는데 이제 그때서야 좀 이게 맞아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좋은 호흡을 보여서 뭐 마방 입장에서는 문세영 기수를 또 기승시키고 싶어 하겠지만 과연 이제 계속 연이 닿을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또 이찬호 기수도 한번 잘 탔기 때문에 문세영이나 이찬호 요 두 기수 둘 중에 하나가 기승을 한다면 이 시티레이서는 계속 좀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시티레이서가 어떤 기수와 호흡을 맞출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 레츠런파크 부경의 마지막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경부대로와 2번 신데렐라맨, 바깥쪽에서 7번 금포스카이까지 선두권을 노려봅니다. 김동현 기수가 기승해 있는 7번 금포스카이가 선행으로 나섭니다. 그 뒤 안쪽에서는 2번 신데렐라맨이 따라붙고 바깥쪽에서는 유현명 기수 기승한 4번 우승레이더 자리에 있습니다. 7번, 2번, 4번 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해 있고 그 뒤를 3번 경부대로, 5번 고스트 위스퍼, 6번 스프링 난리가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노바디 캐치미가 최하위권입니다. 선두는 7번 금포스카이가 유지하면서 2코너를 돌아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 모두 진입했습니다. 7번 금포스카이 선두, 바깥쪽 4번 우승레이더가 2위로, 안쪽에서 2번 신데렐라맨, 그 뒤 3번 경부대로, 5번 고스트 위스퍼가 따르고 6번 스프링 난리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노바디 캐치미 최하위권에 자리에 있습니다. 선두는 7번 금포스카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 돌기 시작합니다. 변함없이 바깥쪽 4번 우승레이더, 그 뒤 안쪽 2번 신데렐라맨, 다시 바깥쪽 3번 경부대로와 5번 고스트 위스퍼 자리하면서 7번, 4번, 2번, 3번,
5번, 6번, 1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면서 4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경주 초반부터 7번 금포스카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우승 레이더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뒤를 5번 고스트 위스퍼와 2번 신데렐라맨, 3번 경부대로가 거리차를 좁혀면서 4코너선에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7번 금포스카이가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우승 레이더, 안쪽에서는 3번 경부대로와 2번 신데렐라맨 두 마리가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선두 유지하는 7번 금포스카이입니다. 안쪽에서 3번 경부대로와 2번 신데렐라맨 따라붙습니다. 7번, 3번, 2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외곽에서는 4번 우승 레이더와 6번 스프링 난리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7번 금포스카이입니다. 1마신, 2마신 이상 거리차 점점 벌려나갑니다. 7번 금포스카이가 선두, 바깥쪽에서 3번 경부대로, 안쪽에서 2번 신데렐라맨 따릅니다. 7번, 2번, 3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경은 5월 31일 일요일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진 6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이번 경주 복귀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7월 5일 날 그 광역시장배, 부산 광역시장배 그 서울과 부경에 오픈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왔던 마필들이 그 주기상으로 또 그 광역시장배에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좀 아울러 가지고 이 경주를 좀 선정을 했고요. 경부대로가 이제 작년에 그 대통령배와 그랑프리를 제패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직전에 이제 이착을 하면서 좀 직선이 조금 밋밋한 좀 약간의 그 불안감을 노출을 했음에도 아주 강한 축으로 팔렸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전개나 이런 거는 뭐 7대 단출한 편성이었고, 또 금포스카이라는 빠른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펼쳐졌고, 이제 승부는 4코너에서 결승선까지 요때의 그 승부였습니다. 근데 인기 1위 마필인 경부대로가 무너지고 또 선행 나갔던 금포스카이가 비교적 여유승을 했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경주는 능력 있는 출전마들이 다수 출전하면서 7월 5일에 펼쳐질 부산광역시장배에서의 활약을 가늠할 수도 있는 경주인데요. 이번 출전마들의 부산광역시장배에서의 기대치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자, 이번 출전마 중에 이제 경부대로, 신데렐라맨, 금포스카이, 노바디 캐치미 이렇게 한 4마필에 대해서 잠깐 기대치를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부대로는 이제 직전 경주와 이번 경주, 직전 경주는 2착, 그리고 이번 경주는 이제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때 보면은 좀 직선에서의 그 진로 선택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측으로 계속 타고 왔으면 우승은 못했어도 2차까지는 한번 지켜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추진이 잘 안 먹다 보니까 최시대 기수가 또 외곽으로 빼는 과정에서의 그 손해 본 만큼 이창마에게 좀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마필의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앞으로 광역시장배가 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자, 컨디션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부담 중량은 약간 이제 유리해지는 편은 점은 있지만, 우선 이제 컨디션 회복을 한 달 사이에 어느 정도 해주냐. 그래서 경부대로는 좀 광역시장배에 나온다면 당일날 컨디션을 좀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신데렐라맨은 이제 원래 울줄리 마방에서 이번에 라이스 마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또 마필이 또 부상이 상당히 많았어요. 병력이. 그러한 점을 모두 이겨내면서 2차 입상을 했습니다. 센 말은 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지구레한 잔병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말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광역시장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얘가 뛰어왔던 페이스나 이런 거에서 모든 게 달라지는 그러한 경주 여건이기 때문에 이제 광역시장배에 나온다면 이 마필의 능력을 그때 한번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금포스카이는 제가 볼 때마다 하이군 때부터 쭉 보면 이 마필은 좀 기본이 선행 유리형 마필이다, 이러한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 좀 빠른 마필이 없었고 또 조규식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편하게 선행을 가자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경주 기록도 1분 54초 플랫을 끊으면서 끝걸음의 외력도 상당히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광역시장배에 나왔다. 그러면은 우선 뭐 지금 이 경주는 안 나왔지만 뭐 국내산 최강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석세스 스토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 2000m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좀 큰 경쟁력을 못 보였어요. 그래서 광역시장배에서 세게 보긴 좀 힘들고요. 자, 저는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노바디 캐치미였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제 작년에 부산 광역시장배 우승마거든요. 디펜딩 챔피언인데,
요번에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김영관 조교사도 요번 뛰는 거 보고 이제 광역시장대 출전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전의 기량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영관 마방에서 요번에 광역시장배 출전은 좀 포기하지 않을까 이러한 느낌이고, 또 뭐 감동의 바다란 마필이 컨디션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서울 블리시한 마필이 워낙에 잘 됐기 때문에 그 마필들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부산 광역시장배의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서울과 부경 중 과연 어떤 마필이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혈통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30일 토요일 서울 일경주에서 출전했던 50조의 위즈스파크를 선정하셨는데요. 위즈스파크는 일경주에서 7위를 차지하면서 입상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주 막판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위즈스파크를 선정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 토요일날 일경주에 이제 7착을 했던 마필, 이미 이제 한 달 후쯤 또 나오겠죠. 그 마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혈통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좀 포인트가 확실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선정을 했고요. 이번에 7차 가는 걸 보면은 마필이 조금 순치가 안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좀 스타트는 좀 양호하게 나왔지만 코너링하는 시점에서 마필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면서 그 원심력을 못 이기면서 외곽으로 크게 사행을 합니다. 좀 주행 불량도 보였고요. 그러면서 4코너 도달 타임이 33초 5니까 상당히 느린 거죠. 엄청나게 느리게 왔는데 그 4코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에 들어갔을 때 맨 바닥에서 추입으로 왔는데 직선 타임이 그러니까 결승선까지 4코너에서 결승선까지 30초 플랫을 끊었습니다. 탄력을 기본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마필은 끊기 힘든 그러한 타임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타임을 기록을 하려면 후미에서 철저히 안배하다가 딱 한 발 쐈을 때 나오는 타임이거든요. 그것도 센 말이. 근데 이 마필은 주행불량을 해서 크게 외곽도 사행하고 기수하고 싸우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이 정도 타임을 발휘를 했다. 특히 또 라스트 200을 11초 9라는 어마어마한 타임으로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력은 이제 보여줬습니다. 7착이지만 나 세다. 이것을 이제 실경주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마필이고요. 가장 관건이 이제 그 순치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이느냐 관건입니다. 이번에 데뷔전을 준비하면서도 조교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마필이 다음번에 이제 제가 볼 때 한 1200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충실한 조교를 시키느냐 그게 좀 관건이고요. 뭐 1200에 나온다면 조금 뭐 후미에서 놀아도 이 정도 탄력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이다. 저는 앞으로 성장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보는 아주 좀 우수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즈스파크의 혈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 마필은 이제 그 포인마입니다. 부마가 CT집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부마 CT집이라는 그 자마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비교적 많은 두수가 와서 뛰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특출나게 능력을 보여준 마필은 좀 없었는데, 이 CT집이 그러니까 작년도 2014년도 미국에서 리딩 사이어 4위에 오를 정도로 좀 한참 상위권 시스말이고요. 모마는 조금 이따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외조부가 티즈나우인데 티즈나우도 뭐 작년은 리딩 사이어 14위였고요. 2008년, 2009년 때는 3, 4위권에 있었던 아주 우수한 그 시스말인데, 혈통적으로 보면 좀 명문 혈통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모마가 레이티스트 스쿠프인데 지금 그 제주도의 현대목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마인데, 이게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좀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 내용이 이 부마 모마가 같은 전형제 마필이 미국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즈스파크보다 한 살 위에 그 앞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2014 델마 오쿠스 요게 지원 레이스거든요. 여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마 모마 같은 전형제 마필이 우승을 했는데 이제 동영상을 보시겠지만 너무 여유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세죠. 그러니까 이 마필도 물론 이제 엄마 아빠 똑같다고 뭐 자식들이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점은 있지만 잘할 가능성은 높잖아요. 근데 요 마필도 전형제 마필이 워낙에 센 놈이었기 때문에 이 위즈스파크도 상당히 세지 않을까 이렇게 좀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 내용도 그렇고 또 혈통적인 기대치도 그렇고 이 마필 앞으로 좀 행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즈스파크는 이제 막 데뷔전을 치른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다음 경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레이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금토일 각각 한 개 경주씩을 선정하여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금요일 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5일 금요일 혼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레이팅 42점의 그랜드 피날레부터 레이팅 55점의 최강 몬스터까지 총 11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1200m 단거리로 펼쳐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경합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레이스 신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내용이 이전하고는 좀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마필이 좀 초반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하위군 때는 좀 초반이 상당히 빨랐던 마필인데 전형적으로 선두권 선입 전개를 펼치던 마필인데 최근에 이 발주가 좀 안 좋아지면서 뭐 추입 전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자, 직전에 조이원 기수가 기승해서 좀 이제 마이너스 4kg 감량 기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좀 유리해서 그런지 마필이 제대로 좀 스타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좀 경합 양상으로 뛰었습니다. 이때 좀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 이제 마추픽추라는 마필이고요. 이때 우승했던 승리웨이브라는 마필로 상당히 하이 페이스로 뛰는 마필입니다. 그 빠른 페이스에 가담을 해서 시종 경합을 하면서도 끈기 있는 걸음을 보이면서 3착을 했는데 이게 900m까지 54초 9에 도달을 했거든요. 상당히 빠른 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리가 1200으로 좀 줄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보다는 빠른 마필이 적다는 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쉽게 선행 1순으로 입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제가 레이스 신을 충막감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스신은 최근 두 경주에서 모두 3위를 하면서 아쉬운 성적을 냈었는데요. 다음 경주에서는 입상할 수 있을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2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2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6월 6일 토요일 2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2경주는 레이팅 81점의 새청자부터 레이팅 90점의 쾌속질풍까지 총 1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특히 최근에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마필은 지용문 마방의 쾌속질풍이라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좀 기본기 자체가 좀 센 말입니다. 마필 자체가 좀 세고요. 직전 경주 내용을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승급전입니다. 상위군 마필들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직전에 좀 잘 뛰었기 때문에 그 레이팅 점수를 상당히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하위군에서 승급전을 펼치면 레이팅 점수가 미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한 3, 4kg씩 유리했었는데 요 쾌속질풍은 레이팅 점수를 너무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뭐 부담 중량이 유리할 게 없습니다. 똑같은 부담 중량으로 뛰는데 제가 이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 직전 경주 1400에서 이제 1분 27초 6을 끊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대마지존이라는 마필이 아주 빠른 도주 승부를 펼치면서 이 마필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쾌속질풍 자체도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요게 이제 일요일날 6경주였는데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에 2등급 1400 레이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천망이라는 마필입니다. 역시 뭐 구조 소속의 마필인데 헤럴드 그 경주에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럴드 경제배에 나가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센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쾌속질풍이 우승한 기록이 1분 27초 6이고요. 이 천망이 우승한 기록이 1분 27초 5입니다. 그러니까 0.1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도 상당히 잘 뛴 내용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4코너 조달 타임이 54초 6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이페이스로 뛰었다고 보는데 이 천망이 우승했던 그 선행마 페이스는 그보다는 좀 빨랐어요. 거의 도주로 아주 빠른 말이 뛰었기 때문에. 근데 천망이라는 마필이 뛰었던 페이스, 천망이 선입전개를 했는데 이 천망이란 마필이 뛰었던 페이스와는 얼추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하게. 끝걸음만 조금 천망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천망은 라스트까지 그 상대마들과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필이었고 이 쾌속질풍은 대마지존을 넘어가면서 좀 착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까지 감안을 한다면 쾌속질풍의 직전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등급에서도 곧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구조 쾌속질풍이라는 마필 지금 이찬호 기수가 전담해서 조교를 하고 있는데 훈련시 상태와 걸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좀 강하게 승급전이지만 강하게 봐야 되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쾌속질풍은 이번 경주가 2등급으로의 승급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욱더 강한 편성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토요일 12경주에서 쾌속질풍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혼합 오픈 1400m 마령으로 펼쳐지는 뚝선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6월 7일 일요일 혼합 오픈 1400m 마령 경주로 펼쳐질 9경주는 서울을 대표하는 천년동안, 빛의 정상, 마이데이 등 8두의 마필들과 부경을 대표하는 해바, 뉴욕블로 등 4두의 마필들, 마지막으로 일본중앙경마회 소속의 에스메랄디나까지 총 13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5세 이하의 암말들만이 출전할 수 있는 뚝선배는 퀸즈 투어의 첫 관문인데요. 올해부터는 국제 오픈 경주로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경마 시행체인 JRA 소속 경주마가 첫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일본의 에스메랄디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 일본에서 온 에스메랄디다. 이 마필은 우선 경매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미국 경매에서 32만 5천 불에 낙찰이 됐던 마필입니다. 지금 그 국내에서 이제 외국 경매에서 가장 높은 그런 경매가를 기록한 마필이 최봉주 마방의 플라이 토킨 이번에 이제 같이 뛰는 그런 마필인데 그 마필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경매가를 기록을 한 마필이고요. 또 이 마주가 이제 그 올해부터 이제 외국인 마주 등록을 마사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마주의 그 와이프가 이 말의 마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에 와서 지금 훈련 중인데 그 새벽에 그 자기 마필 훈련 내용을 보기 위해서 직접 그 경마장 관람대까지 와서 보고 통역과 함께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첫 번째 그 일본과의 교류 경주 때는 지방경마 소속의 그 구세마가 와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에스메랄디나는 데뷔 초에는 막강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성적이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이 4세마입니다. 4세 초반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성기 때 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토스나츠나 이런 마필들은 뭐 8살, 9살 좀 이미 좀 전성기에 지난 마필들이 와서 뛰었는데 이 에스메랄디나는 전성기 때 왔다. 그리고 데뷔 초 그 동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빠릅니다, 마필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플라이 토킨하고 좀 선행 경합을 벌일 걸로 보이는데 에스메랄디나 그 한 급수 위의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경주에서는 에스메랄디나와 같은 일본 중앙 경마회 소속 마필이 한두 더 출전 등록을 했었습니다. 사세의 로브데수아라는 마필인데요. 조교 중 폐출혈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출전 취소를 하게 되면서 아쉽게도 이번 뚝삼부에는 에스메랄디나만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일본 중앙 경마회 소속 마필의 경주력은 어떨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저는 그 33조, 서울 33조 서인성 마방에 빛의 정상이라는 마필이 강력한 상대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의 정상은 데뷔 초에도 막강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 단거리에서는 거의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앞말이지만 워낙에 원사이드한 경주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상위군까지 승군 이후에 약간 주춤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최근 2개 경주 내용을 보면 이제 완벽하게 힘도 차 올라왔고 이제 지금이 그야말로 베스트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800m에서 그 우승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강마들이 좀 많았던 그러한 레이스에서 2마신 차로 좀 여유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봐줘야 될 게 이게 원래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때 1800에서 우승했을 때 보면은 좀 안배하고 직선에서 추임력으로 우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서울 주로가 상당히 가벼워졌지만 요 당시만 해도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자체가. 근데 4코너를 84초대에 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라스트 200을 12초 9에 끊으면서 1분 56초로 우승을 했는데 걸음의 그 안정감이랄까 그 다음에 그 탄력감 이게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전 경주 1200에서도 빠른 페이스 소화하면서 물론 코 차이로 준우승을 했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경주 내용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약간 침체기에 있다가 다시 이제 베스트 컨디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빛의 정상이 이 일본 마필과 치열한 좀 선착 다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빛의 정상은 장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성적을 나타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슬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보다도 더욱더 뜨거운 경마 이야기로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연이었습니다.